자, 24년 10월 인더 권고 2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5년 3월이든 24년 10월이든 결코 만만치 않은 질문들이니까 긴장감 진짜 놓지 마시고 복습 좀 많이 해두셔야 돼요. 한번 좀 내용 들어왔을 때 한번 연습해 두셔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바뀔 때 많은 이로움이 될 테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소재는 일시적 관대함에 대한 진정성 여부. 그러니까 평소에 짠돌이였던 친구가 한번 거하게 산다고 해서 그 짠돌이 이미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평소에 인색했던 친구가 한번 관대함을 보였다고 해서 그 친구가 계속 관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no existence of instant virtue. virtue가 이제 미덕이죠. 미덕. 도덕적 해결책 미덕. In contrast to habituality, 그러니까 그의 어떤 습관성과 반대로 일시적인 어떤 미덕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 그런 얘기였고요. 미존재. 즉 즉각적인 미덕인 것이 바로 진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답이 될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미덕은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다. 관대함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된 일부이며, 다시 관대함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형성된 도덕적 정체성에 안정되어 있는 일부인 거야. 관대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일시적으로 즉각적인 미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문장이 만만치 않았을 거야. 자, 먼저 상상해 봅시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Your usually stingy friends, 너의 보통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소유격 뒤에 부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야. 너의 보통 좀 인색한 친구가, 그럼 stingy란 단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generosity와 반의어 관계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지? 너의 그 인색한 친구가 delight in ing 하게 되면 ing 하면서 기뻐하다라는 표현이야. 같이 알아두셔야죠. buying you, 너에게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를 사주면서 기뻐하고 있어. buying은 또 사형식으로서 간목직목 가능하죠. 삼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크리스마스 프레젠트가 앞에 오면서 전치사는 for를 써야 되는 동사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동사입니다. 네 인색한 친구가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줘서 좋아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뭐한 뒤에 after taking generosity booster, 뭔가 관대함의 촉진제를 맞은 뒤에 약간 좀 뭔가 사례를 들고 있죠. 그죠? 관대함의 촉진제라는 게 어딨어. 그지? 인색한 친구가 뭔가 소위 말해 우리말로 막된 말로 약 먹고 이 새끼 약 먹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색한 친구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네? 그러면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there is something praiseworthy. 그렇죠. 띵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칭찬할 만한 가치인 건 확실하죠. 그렇죠? 의심의 여지 없이. 아니 안 사줬던 애가 안 사주는 것보단 낫지. 그렇지? 얘가 갑자기 나한테 사줘. About the action.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준 행동에 관해서는 칭찬해야 마땅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you'd be pleased, you'd be pleasing. 여기 감정 동사를 썼기 때문에 당신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수동태로 써주셔야 되겠죠. 당신은 기쁠 거예요. 뭐에서? To receive the gift. 그 기프트를 받게 돼서 또 기쁠 것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You'd say,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Thank you. 그리고 mean it. 그게 진심일 거야. 그 의미 그대로일 거야. But,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죠. 하지만 his change of heart, 그의 마음의 변화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는 뭐야? 촉진제 맞고 generosity 촉진제 맞고 갑자기 generosity
제너러스해지는 거. 그 변화가 인색했던 친구가 제너러스하게 된 변화가 not entirely satisfied. 얘는 자체가 얘도 satisfying이 아까 pleasing, pleased처럼 감정 동사기 때문에 얘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럼 수동이 될 수 없고 만족감을 주는 거죠. 즉 그의 마음의 변화가 전적으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할 거야. 왜? 얘는 그냥 그랬던 애기 때문에, 인색했던 애였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한 번의 선물을 가지고 얘가 관대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ccording to 자제브스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전문가일 테니까 이 자제브스키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철학자래. 이 사람에 따르면 그는 is not really generous. 말 그대로 여기서 he는 누가 되겠어? 친구의 예시에 들었던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이 친구가 정말로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When we despise someone's character,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성격을 경멸하거나 칭찬할 때 we use words, 우린 단어들을 사용하죠. For various virtue, 다양한 어떤 미덕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뭐 generous, kind, courageous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미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속성은 경멸이겠어, 칭찬이겠어? 칭찬이 되겠죠. 그렇죠? 인과관계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A person who gives one gift, 한 번의 선물을 주는 그 한 사람이 isn't generous. 관대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관대함의 속성은 무엇이냐? instead라는 표현을 놓고 문장 삽입으로 놓기 정말 좋은 포인트죠. 그러니까 관대한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관대함이라 뭐야? generosity라는 것은 안정적인, fluctuating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 얘기야. 변동이 심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stable part of a person's moral identity. 그러니까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의 안정된 일부가 바로 우린 뭐라고 한다? generosity라고 얘기한다. 얘가 관대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관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에서 stable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의 단어로는 consistent, 일관된.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반의어로는 이제 불안정한이라는 의미로서 unstable이나 inconsistent, 부정어 앞에 접두사 붙여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우리가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동반이어 시험도 쌤이 시험지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거 그대로 시험 볼 거니까 꼭 좀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이 개인의 어떤 도덕적 정체성이 어떤 안정된 일부이며, 즉, 그게 뭐라고요? Unemotional habit, 감정적 습관이라고요. That is part of who you are.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것의 일부가 되는 감정적 습관, 즉 한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의 안정된 일부가 바로 뭐다? generosity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관대함이라는 건 그래서 안정된, 오래 지속된 이런 특성들을 가져야만 하는구나. 너무 올렸나? 이렇게 볼까요? 자, 따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접 방향성, 여태 얘기했던 방향성 그대로 끌고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덕이라는 것은 as opposed to non-typical impulse, 전형적이지 않은 어떤 충동과는 반대로 미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때야 되는 거야? result of your personal history. 이 단어 너무 예쁘다. history, 역사 말고 무슨 뜻 있지? 이력이란 뜻이 있어. 오케이? history.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경력, 이력을 봤을 때 그 이력을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력 같은 것들의 결과물이 바로 뭔 거다? virtue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history는 위에서 얘기했던 뭐가 필요하다는 거? consistent가 필요하다는 거. 오케이? stable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반복이기 때문에 엄연히 이 자리를 빈칸으로 놓기 너무 좋은 예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 그 미덕이라는 것은 뭐의 일부인 것이다?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일부인 것이며 그 미덕이 뭐이기 때문에 part of how your character was formed. 어떻게 당신의 성격이 형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일부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미덕이라는 거. 그렇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당신의 캐릭터인 것이다. virtue 또 뭐? generosity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consistent한 virtue는 따라서 impossible, 불가능하다니까 어떤 여태까지 주장한 게 consistent였잖아. 그치? 그럼 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즉각적인 virtue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네. 그치? 이게 X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저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답으로는 instant가 맞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popping은 툭 튀어나오는 거죠. 혹은 뭐 여기서는 꿀꺽, 필은 알약이니까 알약을 popping, 꿀꺽 삼키거나 한 번에 일어나는 걸 popping한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pop하고 드러나는 것이니까, 즉 알약을 꿀꺽 삼키는 건 can make you a better person.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필은 뭐가 되겠어? 위에서 첫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뭐 촉진제, 그치? 관대함의 촉진제의 그 약 한 번이 결국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않아. 저게 그러니까 일시적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 자체로 놔둘, 항상 그렇듯 쌤이 이제 그 함축적 의미 추론의 원문제는 채워진 빈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채워진 빈칸의 내용을 빈칸화 시켜가지고 이 자체를 빈칸으로 놔도 좋겠죠. 그죠? 일시적인 건 관대함이 될 수 없어. 미덕이 될 수 없어. 좋은 특징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거야? 이미 형성된, 이 표현도 아까 뭐가 떠올라? 히스토리가 떠올라야 되겠지. 그치? 이미 형성된 습관, 행동인 거야. 뭐가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진 행동으로부터 그 좋은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한다고 애들한테 공표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그렇죠? 그럴 땐 딱 필요 없어.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 오케이? 주둥아리, 그 아가리 파이터들이 되게 많아. 그치? 공부할 거예요. 근데 행동이 똑같으면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쾌락과 고통의 균형작용. 한번 볼게요. 쾌락과 고통의 균형작용. 자, 이 counteraction이니까 카운터가 붙게 되면 반하는 행동이야. 반하는 행동. 그러면 pleasure and pain. 그러니까 서로 counteraction이니까 여기에서는 반하는, 서로 상호 간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기쁨과 고통에 뭐 할 때 in maintaining stability.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기쁨과 고통의 어떤 상호작용, 중화작용, 반하는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pleasure와 고통은 결국 친구이기도 하면서 for, 적이기도 한 것인가? each other, 서로 간에. 즉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항상성을 추구하는데 이 항상성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지. 그렇지? 추구하며 쾌락과 고통은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된다. 극락이라는 건 사실 없어. 그런 건 없어. 달리기 하면서 무슨 러너사이 온다 그러는데 다 개소리야. 그냥 계속 힘들어. 졸라 힘들어. 저기 보시면 based on 뒤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지금 based on 뒤에 주어 동사가 형성되고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이 친구 뭐라는 거 아셔야 돼? 분사구문이라는 거 아셔야 돼. 뭐에 기반하여? 발명, 뭐디? 신경과학에서의 어떤 저 발견을 기반으로 해보면 고통과 기쁨이라는 것은 형성되어지며 처리되어져 in the same area of the brain. 뇌의 같은 부분에서 저 두 가지가 우리가 어찌 보면 이 페인과 플레저는 서로 그게 극관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저게 뇌의 똑같은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처리되어진대.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지속적으로 strive for 명사, strive to 동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뭐뭇을 위해 노력하다. 계속해서 뭘 위해서 이 homeostasis, 이 항상성이라는 걸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 노력을 해. 그럼 항상성이 뭔데?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냐 대시냐 질문 보니까 계속적 용법 쓰이고 있어서 대신 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homeostasis라는 것은 항상성이라는 뭐로서 정의되어지는 거야? 밑줄 balance of bodily function.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항상성, homeostasis는 뭐다? 몸의 기능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homeostasis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without 네모칸 쳐두시고. 자, 누구 네모칸 쳐야 되겠어? without 네모칸 쳤으면 주절의 동사 누구 있니? 어디 갔노? 여기 있죠. would not be 네모칸. without 네모칸.
without 자체를 보고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절에 would, could, might 원형이나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있는 걸 보시고 아, 쟤 없다면이구나, 없었다면이구나 판단이 서셔야 되는 거야. 먼저 without은 전치사니까 명사구의 끄트머리를 어디에서 찾으셔야 돼?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다. highs and lows까지. 뭐가 없었다면 몸의 어떤 효율적인 compensatory mechanism. compensate가 뭐야? 보상하다라는 뜻이지. 이런 보상적 체계 같은 것들이 몸의 효율적 보상 기제 같은 것들이 없다면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또 계속적용법. 잠깐만. 대의는 안 되잖아. 왜? 본동사 확장돼 있는 거 보시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대의에는 접속사가 없잖아. 우리 위치를 대의에다 뭐 붙이네? 접속사 붙인 애를 위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상 기제가 뭐 하는 애인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완화작용 해주는 거. 잠재적인 높음과 낮음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저 보상 기제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not be able to 할 수 없을 거야. 잠깐만. be able 하면 아까도 쌤이 자연스럽게 넣은 투부정사. be capable, ove가 나오려면 capable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그치?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서바이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존 자체를 할 수 없을 거야. 그치?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보상 기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역할을 해주는? 너무 기쁘거나 너무 처지는 것에 대한 보상,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는 보상 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를 가정법으로서 거꾸로 얘기해 준 거지. 이해되시겠어? 반대로. 그래서 먼저 어순 잡으셔야 되겠죠. without 명사 다음에 would, could, might 원형 쓰고 있다는 거. 그럼 얘가 가정법이구나라는 생각. 가정법 현재니까 어떻게? If it were not for. 이 if 생략시켜서 it과 were를 뒤집어서 were it not for. 또 without과 같이 쓸 수 있는 거 but for. 이렇게 네 가지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법의 도치까지 나온 문장이니까 이 문장은 또 중간중간에 저 계속적용법의 위치까지 나오고 있고 시제일치도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원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술형 포인트로 놓기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가정법 잘 챙겨두세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보상기제라는 게 우리 몸에 있으니까 완충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쁨과 고통은 are like 같습니다. 뭐 two sides of the same coin. 똑같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과 동일한 거야. 양면과 같은 거야.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 기쁨과 고통이라는 건 seem to work together. 같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며 and are를 썼다는 건 주어를 계속 뭐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기쁨과 고통으로 계속 주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그 기쁨과 고통은 are heavily reliant on.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서로 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and keep balance. 균형을 유지한다. 균형을 약화시킨다. 유지하다가 맞겠죠. 그렇죠? 보상기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동전의 어떤 양면과 같아서 이 둘은 같이 작용하면 동시에 서로 간에 의존을 하며 또 그에 따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기쁨과 고통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몸에는 보상기제가 있어서 기쁨과 너무 기뻐도 너무 슬퍼도 그걸 쿠션화 시켜주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보상기제가 있어서 우리는 밸런스를 유지해서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 you imagine pleasure and pains를 뭐로서 생각해 본다면, 상상해 본다면 두 개의 반대 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어? 같다면이라고 했어. 다 같다라고 했어. 그치? 고통과 기쁨은 서로 같은 거야. 연우 괜찮아? 연우 괜찮아? 아이고, 너는 좀. On a scale, 어떤 저울 위에서의 그 정반대 지점으로서 서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you can easily, 당신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뭐를? 데디아를. As one of the 2 points rises. 두 개의 지점 중에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쪽, 두 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one을 얘기했으면 그 반대쪽은 the other가 되셔야 되겠죠. another은 셋 이상의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얘기했을 땐 one과 the other. 반대편이 뭐함에 틀림없어? 그에 반응해서 상응하여 fall, 떨어짐에 틀림없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저울을 봤을 때
참 잘 그린다. 이렇게 저울을 봤을 때 여기가 기쁨이고 여기가 고통이면 우리가 뭔가 기쁨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통은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고통이 올라가면 기쁨이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걸 똑같은 반대 지점에 있는 저울로 보게 된다면 결국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 얘가 올라가면 얘는 당연히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당연히 내려가고 같이 작용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We've all heard. 우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표현.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표현. 저 표현마저도 이 동일 조건, 같이 작용한다라는 것의 동의어가 되겠죠. 그죠? Well, 글쎄요. According to 이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인 이 사람에 따르면 있을지 몰라. 일부 진실이. To these words. 앞서 말한 이 말에 대한 진실이 있을지 몰라. 그래. 고통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는 거겠지. 근데 그 사람이 says that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우리의 시도가 뭐 하려는 to escape being miserable. 뭔가 비참함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시도가 본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시도들이 주어니까 are가 되셔야 되겠고 그 시도들이 사실은 making us, 만드는 거야. are making이 동사죠. 또 이 making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용사로 나와줘야 되니까 miserable.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함을 피하려는 저 시도는 결국 우리를 뭐 하게 만들어?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든다 이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 고통이라는 걸 피하려고 하다 보면 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 this is because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죠. 훨씬 더 miserable한다. 이 비교급 앞에 even은 much, still, far, even a lot 잊지 마세요. very는 안 된다는 거 비교급 앞에는 비교급 강조. 이게 왜 그러냐면 고통 자체가 실제로는 필수적 요소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 to maintain neutral extreme state 우리의 중립적인 혹은 극단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능력의 필수적 요소야. 여태까지 얘기했잖아. 얘가 있어야 얘가 작용되는 거고 얘가 있어야 얘가 작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부터 고통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통이라는 건 뭐의 필수제야? 뭐를 유지하려는? 중립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치? 밸런스 하려는 우리의 능력의 필수적 요소잖아. 그러니까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고통은. 이해되겠어? 그래야 기쁨이라는 것도 나중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and 다음에 병렬 구조도 ing로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 계속 이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주어 동사 절이 지금 병렬 구조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거절하는 것은 will return, reset. 뭐 하는 거야? 결국 리셋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우리의 내면의 어떤 저울. back to balance. 균형이 있는 쪽으로 다시 리셋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게? 고통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리셋을 통해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고통과 다시 첫 번부터 얘기했어. 기쁨과 고통은 한 뇌에서 같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얘는 자연히 내려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작용한다가 핵심이야. 여기에서는. 서로 반대적인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지만. 그러니 이 문장 다시 한번.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훨씬 더 큰 고통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잖아. 그 이유가 뭐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받아들여야지 그게 뭐가 된다는 거야.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 이거죠. 야, 요 마지막 문장도 거의 사실상 이 글의 주제를 꿰뚫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죠? 챙겨주시고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막 철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어지럽습니다. 그죠? 단어도 꼼꼼하게 외워두셔야 되겠고. 자, 요건 좀 할만할 겁니다. 봅시다. 조건부 장소의 선호도.
How to find out animals' preference. 이 동물의 선호도를 알아채는 방법. 자, experimental process. 이건 실험적 과정이야. 뭐? Finding out animals' preference. 그래, 동물들이 뭔가 그 동물들의 선호도를 찾아내는 실험적 과정에 대해서 쓴 글이야. 얘가 이걸 좋아하네, 좋아하지 않네 라는 것을 알기 위한 실험의 과정의 얘기거든. 그래서 조건부 장소 선호도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두 장소에 대한 동물들의 선호도로 이 동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그냥 나열해서 쓴 글이거든. 어법 잘 좀 보시고 단어 흐름 잘 보세요. 단어 흐름. 상황에 맞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지. 조건부 장소 선호도라는 특정 앞단어 대문자 쓰이는 거 보니까 특정 용어인가 봐. 얘는 방법이다.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뭐 하는 방법? Finding out. 찾는 거야. 뭐를? Finding out의 목적어가 필요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구조 보시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what이 되겠네. 그치? 동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조건부 장소 선호도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esearchers, 연구진들은요, 훈련을 시켜요. 동물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연관짓기 위해서. 잠깐만. 그럼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잘 어울리겠다. ing보다는. One place with experience such as food, 나 어떤 loud noise, 뭐 이런 거와 같아. 그러니까 한 장소와 associate 하면 A, with B죠? A와 B를 연관시키는 거야. 그 장소와, 한 장소와 음식이나 소음과 같은 어떤 경험이라는 것을 연관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train,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장소는, 자, 그러면 여기 변수를 두는 거죠. 아, 한 장소와 또 다른 장소와 뭐와 연관시키는 거야? with something completely, scarc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거의 다르지 않은, 똑같은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장소는 어때야 돼? 달라야 되겠지. 그치? Usually where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장소,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는 거야. 보통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두 장소가 형성되네. 두 장소는 one place와 the other place가 형성되네. 그러면 그 두 장소는 만들어지는 거야. 자, BPP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자리 무슨 자리 얘들아? 목적격, 원래 능동태의 목적격 보어 자리야.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ly가 붙었으니까 여기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보어 자리는 여기입니다. 목보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렇죠? 명백히 다른, 완전히 다른 그 두 장소는 어때야 돼?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약간 달라서는 안 돼요. To make it easily, easy. 이 as 사이에 있는 형용사 부사가 결정되는 조건은 누구? 앞에 있는 동사를 보셔야 돼. 누구? make it, 혁명, 투부정사 어디 있노? 여기 있네. 투부정사 대절.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이에요. 요거 별표 쳐놓고 어순 좀 잡아두세요. 그 두 장소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라고 해서 obviously different가 맞고요. 뭐 하기 위해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쉽게, 가능한 한 쉽게. 누가? 동물이 associate, 연관 짓는 거야. 뭐를? each place, 각각의 장소를 뭐와 연관져? What happened to it there?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그 장소, 각각의 장소를 연관시키도록 하는 걸 쉽게 만들고, 이 저희 보호 자리니까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줘야 돼. 그 두 장소는. 지금 실험에 변수를 두고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물의 선호도는 for being in one place or another. 한 장소나 혹은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전치사 다음에 비동사 나왔으니까 우리 있다라고 해석하자고 했죠? For being in one place or another. 한 장소 또는 또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동물의 선호도가 is measured. 측정되어질 수 있는 거야. both A and B. 전이나 후. 그 동물의 경험. in the two places. 앞서 말한 그 두 개의 변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장소 안에서의 그 동물의 경험. 이전과 이후 둘 다의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여기에 음식이 있으니까 그 음식만 줬고 여기에서 계속 놀고 하네. 근데 어떤 애는 계속 벽만 긁고 있네.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두 장소에 대해서 그 선호도가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변수에 대한 결과 도출을 한번 보자. 만약에 there is shift, 변화가 있어. 한 장소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변화가 있다면, 유지가 있다면, 이 장소에서 했던 일이 다른 장소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네. 오히려 싫어하는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네. 이런 변화나 유지가 있다면 어디에서? Where the animal choose. choose는 투부정사.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동물이 사용하기를 선택한 그 변화. Each time, 자기의 시간을 for the reward. 보상을 위해서 자기의 그 동물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선택한 곳 안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혹은 유지가 있다면 결과를 보셔야 되겠죠? 이건 뭘 시사하는 걸 거야? 그 동물이 like the experience, 그 경험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할 거야. 그러면 동물이 계속적으로 보상을 위해 그의 시간을 보내려는 것에 대한 곳 안에서 변화가 생겨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그 경험이 좋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is trying to repeat, 그 경험이 계속 뭐 되기를, 반복되어지기를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반복되어지기를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그 동물이 계속 보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에서의 어떤 변화, 그 변화가 있다면 결국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호가 있고 지금은 불호가 되겠죠. 만약 it now avoids the place, 그 동물이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한다면, 자극이 appeared, 나타났던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리고 and 다음에 계속 동사 이어지고 있어. s 붙여주셔야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 to prefer, 선호한다면 장소를 it did not experience it, 그것이 앞에 말했던 그 자극이 경험되지 않았던 그 장소, 그 동물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 장소를 선호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뭘 시사하는 거야? 얘 자극을 뭐 하는구나? 좋구나 안 좋구나? 안 좋. 형용사 부사죠. 그래서 여기 fou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unpleasant가 맞겠죠. 그래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conversely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자극이 있었던 그 장소를 피하고 싶어 한다면, 혹은 다른 곳, 그 자극이 없었던,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를 오히려 선호하기 시작한다면 싫어하는 게 되겠죠. 자, 그 예시를 쥐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암이 있는 쥐가 있어. 암세포가 있는 쥐가 있는데, 이 쥐가 보여준다면 선호도를, 뭐에 대한? for the place,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준다면, 어떤 장소요? where they have been given, 그들이 받은,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얘는 받은의 뜻이고요. 얘는 have given이니까 쥐가 준 거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죠. morphine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약인데, 거기에 대한 몰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런 거 알면 안 되니까, 그지? 몰핀 설명 나옵니다. 사용된, 뭐 하는데? 완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익숙하다면 안 되겠죠?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약인 저 몰핀을 받아왔었던 그런 어떤 장소. 암 있는 세포가 몰핀이 있는 장소에 선호도를 보이게 된다면, 뭐라기보다는 선호도를 보입니다. 뭐라기보다는 where, 여기서 where절은 뭐가 되겠어? 장소가 되겠지. 이 장소라기보다는 the place. 어떤 장소? 쥐들이 받아왔어. 식염수를. 반면에 건강한 쥐들은 developed no such preference. 그치? 반면에 건강한 쥐들은 어떤 선호도도 보이진 않았어. 근데 식염수를 가져다 준 그런 장소보다는, 라기보다는 오히려 몰핀,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약이 있던 몰핀을 받아왔던 그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더 많이 보이더라 라는 예시였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경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장소를 선호한다는 거에 대한 하위 개념이 되겠죠. 즉 이건 뭘 시사하는 거야 얘들아? 암이 있는 쥐는 결국 뭘 원한다? 몰핀을 원한다. 이게 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결과인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뭔가 되게 간단한 시험인데 그 문장이 복잡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냥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습 한두 번만 해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만 쉬었다가 31번부터 또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러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와도 돼 그럼. 포켓몬 나와도 돼. 자, 31번 시작할게요. 너는 괜찮아? 몸 관리 좀 합시다. 보름도 안 남았지 이제. 갑시다. 자, 학습 활동을 위한 자원에 대한 글의 내용이었는데요. 31번 원문제는 빈칸이었죠. 단문 빈칸. 자, 한번 볼게요. 주제는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resources for students' learning activity.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위한 자원을 뭔가 식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깜짝이야. 민호 어디 갔다 왔니? 빨리 가요. 빨리 앉아.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학생의 학습 활동을 위해 뭔가 자원을 식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Identifying the resources. 이 자원을 식별하는 것. 학생의 학습 활동에 있어서 자원을 학습해야 되는 것. 그게 a must do. 해야 될 것들이다. 그렇죠? 수학을 너무 많이 하는 나머지 학생들이, 이과생들이 많아서 샤프 위주의 공부 습관을 영어나 국어에 적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영어나 국어는 펜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샤프는 저기 할 때만, 수학할 때만 쓰시고 영어는, 국어는 펜으로 필기하셔야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적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원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중요하다. One factor, 한 가지 요인이다. may 다음에 동사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hinder, 방해하는, foster, 촉진할지 모르는 한 가지 요인, 창의성을 방해하거나 촉진시킬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인지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자원의 인지는 창의력을 방해할지 모르는, 그치? 그것이 자원에 대한 unawareness죠. 인식이 없는 거니까 방해하다가 이 단어로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야. 이 자원은 어떤 자원이야? 요구되어지는, 요구하는. 뒤에 전치사 명사 있는 거 보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능동의 ing는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 PP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한 활동, 각각의 활동, 학생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활동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원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구나. 종종 학생들은요, are unable to identify, 식별하지 못해요. 뭘요? 자원을요.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식별하지 못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the task required of them. 그 학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학생들은 잘 몰라요. Different resources, 그 서로 다른 자원들이요, may be compulsory, 그 다음에 obsolete, for specific learning tasks, 학습 과정, 특정 학습 과정을 위한 다른 자원들은 뭐일 수밖에 없어? 필수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거든. And 그리고 recognizing them, 또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 자원들을. 서로 다른 영역에선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 아까 기본적인 거.
수학에선 샤프만 써야 된다는 거. 그 외의 과목은 펜을 쓰는 연습을 해둬야 된다는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may simplify, 단순화시키는 거야, 복잡화시키는 거야. 그 활동의 수행을 단순하게 시켜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슨 활동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일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복잡하게 안 가도 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그럼 자원에 대한 인지의 중요성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It may be that, 이럴지 몰라요. 학생들이 desire to conduct, 수행하고 싶어 할지 몰라요. Some experiments, 몇몇 실험들을 in their project,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에서 실험을 하고 싶어 할지 몰라. 자, 그러면 실험에 대한 뭐가 필요해야 되겠어? 아, 내가 어떤 실험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지와 더불어, 다음 문장. There must be 뭐가 있어야 돼? Prior investigation. 사전 조사가 있어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학생이 will have access,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사전 조사. 어디로 해? 실험실, 장비, chemicals required for the experiment. 그 실험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실험실 장비, 화학물질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먼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it means 그건 또 뭘 의미해? 자, 이런 것들의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거야? 준비를 의미해. improvisation, 즉흥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준비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 사전 조사 얘기가 뭐였는데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뭐를 위해? 학생이가 위해가 아니라 학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And 그리고요, it means 또 그것은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준비, 사전 조사는요, may be abou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인적, 재정적 자원에 관한 것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기엔 좀 버거워. 그래서 내가 이것과 관심 있는 어떤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이걸 대화했던 그 친구가 기억나. 그 친구를 데려와서 너도 이거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인적 자원. 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재정적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준비 중에 하나가 있을지 몰라. 예를 들어 방금 얘기했던 그 실험실에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채용한다는 게 내가 쓴다는 게 아니라 섭외할 수 있는지. Money to purchase chemicals. 이 화학물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혹은 equipment for their learning. 그 학습자, 즉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어떤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where이냐 which냐. 문제가 있는데 형용사 하나 딸랑 있다. 우리가 그럴 때는 항상 이거 주어 동사 생략 it is라고 생략하시면 돼. 그럼 it is 형용사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절로 놓으시면 되겠다. 어디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이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어떤 장비, 돈, 실험실의 기술자와 같은 이런 재정적, 인적 자원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펜과 연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다? 내가 실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의 실험이 접근이 되어야 할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포인트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비록, even if, some of the resources, 일부 자원들이 요구되어지는, 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그 일부 자원들이 비록 may not be available, 사용은 못할 수 있을지언정. 그치? 아까 돈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뭔가 자원들도 좀 필요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용 못할지라도, 즉, 식별한다는 것은 식별해라! in advance, 그것들을. 그럼 본동사 여기 있다는 건 동명사 주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네. 그치? 명령문은 될 수 없다는 거. 미리 그 자원들을 식별해 보는 것이 may help students' creativity, 학생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라고. 돈이 이렇게 실험실에 기술자 섭외하는 게 이렇게 비싼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것 자체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학생의 창의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즉, it may even, 그것은 심지어, 즉 준비는 심지어 이끌지도 몰라. lead to의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모양 투부정사랑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동명사 쓰는 거에 유의하셔야 돼. 그것은 심지어 그 식별하는 것은 심지어 뭘 변화시키는 것이야? 주제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finding alternative resources 대안이 되는 자원을 찾아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수단 같은 것들도 찾아보는 게 될 수도 있겠지. 아, 이건 이렇게 비싸니까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실험적 과정의 일부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의 필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5번 공유지의 비극 별표 쳐두시고요. 요 지문은 24년 10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나왔던 작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친구들 요 친구들한테 있어서 요 지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몇 개 학교는 안 되지만 두 학교였나 세 학교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다 나왔습니다. 요 35번에 대한 지문은 꼭 좀 공부 열심히 좀 해두세요. 얘는 35번 맞죠? 공유지의 비극 얘기 한번 해볼게. Collapse of a common resource from the its peak. 그 공유지의 정점으로부터 공유지의 자원에 대한 어떤 붕괴. Is the common resource everlasting? 그 공유 자원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개별적 이익을 얻고 있는 공동 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어질 때는 그 혜택이 줄게 되며 이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공유 자원의 재생 능력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것이다. 먼저 저 공유 자원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다 하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새로운 어떤 자원, 뭐 새로운 공항, 새로운 어떤 쇼핑몰 이런 것들의 자원들이 항상 열적 with 뭐와 함께 사람들과 사람들이 뭐 하면서 benefiting 이득을 얻으면서 개별적으로 뭐 함으로써 by ing with 분사구문 요것도 먼저 챙기고 갑시다. 우리가 문장이 끝나고 나면 여기 보면 어떠한 자원도 열게 됩니다.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with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우리 항상 with 다음에 명사 ing, pp 나오게 되면 전적으로 얘 자체가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ing를 하면서 한 채로 능동이고요. 되면서 된 채로 수동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능수동 체크가 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럼 benefiting의 목적어 따로 없지만 얘 자체가 benefit from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는 제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benefiting 혼자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서 이건 부사죠, 부사. 개별적으로 다 이득을 보면서 이런 새로운 자원들이 오픈을 합니다. 그 방법을 얘기할 때 하나 쓰는 항상 표현이 뭐야? by ing죠. 뭐 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공유지가 뭔데? city or state budget. 그치. 도시나 주의 예산 같은 이 공동의 자원이라는 것을 sharing, 공유하면서. 그치? 안양이 정말 인프라가 좋아요. 정말 좋은 편이야. 여기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안양 9경인가 8경인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기 중앙공원이잖아. 그렇지? 안양 어떤 문화생활의 어떤 중심지. 중고등학생들 와서 막 무대 야, 그런 데가 어딨어. 무대를 빌리잖아. 거의. 무대 세팅을 해놓잖아. 그리고 막 수백 개의 플라스틱 의자 딱 그 관중석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고등학생들 막 자기네들 음악 틀어놓고 나와서 막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 그거는 얘들아 진짜 자원이 진짜 좋은 거야. 그런 거 다 어디에서 지원이 돼? 안양 시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야. 물론 뭐 저기가 다 주체가 다른 곳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안양이 그걸 다 지원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게 다 공공 자원이야. 니네 지나가다가 뭐 여기 근린공원 같은 거 되게 많지. 여기 안양 저기에서도 뭐 거기 옆에 항상 꼭 뭐 있어? 화장실 있지. 그것도 다 뭐야? 공공재야. 그치? 내가 언제든지 배 아프면 가서 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개인들이 다 이득을 보죠. 근데 여기서 좀 큰 규모로 이런 공공재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선생님은 해외여행을 못 가도 가끔 그 해외여행 가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가족들 데리고 인천공항을 갈 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약간 외국인들도 많고
약간 좀 거기서 밥 먹으면 왠지 곧 떠날 것 같고, 그리고 비행기 구경도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알죠, 거기. 거기 데이트 장소로 진짜 좋습니다. 근데 가끔 애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 졸라 많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곧 어떤 지점에서 트래픽, 교통의 양이 grows too large, 너무 많아져서 그 공유지에 대한 어떤 크기가 너무 많아져서 지원이 돼야 안 돼. 안 되기도 한다, 이거야. 다시. 어느 정도가 되면 교통의 양이 너무 크게 커져가지고 그 공유지에 대해서 공유지가 지원하기가 불가능해져. 야, 오늘 날씨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토요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 와이프는 이제 둘을 봐야 되니까 아침에 뭐 애들 학원 보내고 저기 뭐야 딸이랑 둘이서 와이프랑 저기 공원에서 좀 놀았나 봐. 중앙공원에서. 그래서 사진 찍은 거 가족 단톡방에다 올려놨거든. 딸도 딸이지만 그 주변 환경 보면 야 무슨 저기 뭐야 인도에다가 지금 돗자리 깔아놓고 있던데. 인도에다가 지금 뭐 사람들이 미어 터지죠. 그리고 여기 주차한 거 봤니? 주말만 되면 주차 어때? 그 공원 테두리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엄청 많아. 그치? 공유지가 그걸 지지하기가 너무 교통량이 많아질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교통체증 생기고요. 인구과밀 생기고 과도한 사용이 생기게 되니 이 세 가지 것들이 줄여져 유지시켜져 benefit of common resources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공공자원에 대한 이점을 어떻게 되겠어? 줄여주겠지. 그치?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받았던 benefiting 그 이득을 어떻게 되겠어? 다 훼손시켜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 다음 문장 만약에 the new resources 그 새로운 자원이 cannot be expanded END 요건 구분하셔야 돼. 요게 확장되다라는 뜻이고 요게 소비하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expenditure가 지출이라는 뜻이고 어쨌든 새로운 자원이 cannot be expanded 확장되어질 수 없다면 또는 제공되어질 수 없다면 뭐를 추가적인 공간에 대해서 제공될 수 없다면 it becomes a problem. 이젠 그거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사실 중앙공원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치? 저기 가보셨어요? 저기 일산 호수공원 가봤어요? 야, 거기는 얘들아 규모가 진짜 무슨 언터처블이야. 진짜. 거기는 중앙공원, 평촌 중앙공원 째바리도 안 돼. 거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진짜 거기에서 행사도 엄청 많이 열리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진짜 허허 벌판이야. 사람들이 인구과밀이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야. 너무 넓어서. 그런데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인구가 과밀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좁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더 이상 공유지가 사람들을 더 지지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는데 근데 거기다가 확장도 안 돼. 추가적인 공간도 제공이 안 돼.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 문제점으로 이어지겠지. 어떤 문제점?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on your own. 너 혼자서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in isolation from 하면은 떨어져서 이 말이야. 고립되면서 your fellow driver 너랑 같이 운전하고 온 사람들 걸어온 사람들 서로 경쟁하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너 혼자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인구과밀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주차 때문에 싸우고 자리 잡는 것 때문에 싸우고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짓 해서 싸우고 그렇지? 그런 게 다 문제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total activity on this new resource 앞서 이런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전체적 활동 자체가 keep ing죠. 계속 증대하게 되고 또 그래서 so 동사 주어 역시도 그래 이 말인 거죠. 또 개인적 활동도 역시 그랬다라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를 대동사로 맡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증가할 거야. 뭐도 증가할 거야? 개인적 활동도 증가할 거야. 일반 동사의 대동사니까 does가 되셔야 되겠죠. keeps에. 개인 활동도 증가할 거야. but 하지만 만약 dynamic of common use and overuse 이 공공사용의 역학이나 과도한 사용 같은 것들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둘 다 begin to fall after a peak 정점 이후에 그게 가장 살기 좋고 공유지가 쓰기 좋고 이익을 받았던 그 정점 때부터 계속 이제 뭐 하기 시작할 거야?
하락하기 시작할 거야. 뭘 이끌면서? 그렇지. 싸움을 이끌면서 충돌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게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득을 더 이상 못 보게 된다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leading to의 to는 전치사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래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 ing가 나와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공공재 비극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이점을 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까지는 그래.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장소라든지 어떤 확장이 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적으로 사용되다가 비극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무관한 문장은 제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그래서 what makes a tragedy of commons? 방금 얘기했던,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야. 공공재의 비극이라는 실제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비극적이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은 make가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서 형용사가 나와야지 부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해석은 비극적으로 하게 이렇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보호자리니까. 그래서 공공재의 비극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crash dynamic. 이 몰락의 역학인 것인데 이게 뭔데요? 몰락 역학 뭔데? 니네가 말할 수 있어야지.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몰락의 역학이래. 그럼 그게 여태까지 뭐가 문제점이었어? 사람들이 많은데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 그치? 이게 몰락의 역학이 되겠지. 그래서 destruction, degeneration of common resource ability to regenerate itself.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그 공공재의 능력의 파괴, 퇴보.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찾는 사람이 이익을 볼 사람이 많아지는데 확장도 없어. 추가적인 공간도 제공이 안 돼. 이게 공공재 비극이 되는 것이다. 야, 평촌중앙공원 저거 확장할 수 있어? 절대 없지. 앞에 뭐야? 그 CU 편의점 있는 건물을 밀어버리거나 안 돼? 뒤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밀어야 돼. 확장하려면. 옆을 보니까 성심병원을 밀어야 돼. 뭐 밀 데가 없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저게 공공재의 비극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막 분수대에서 물 안 나오고, 그지? 자, 39번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좀 어렵다, 그지? 괜찮아요? 숨을 너무 깊게 쉬지 마, 밀폐된 공간에서. 자, 공공재의 비극이 될 수 있어. 자, 봅시다. 자, 39번 홉스의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좀 또 철학 얘기야 또. 자, 마지막 홉스의 철학. Wild human nature and the role of a state. 어떤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wild니까 야생이잖아. 그 야생 인간의 어떤 본질과 그 나라의 어떤 역할, 그렇지?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한 홉스의 철학. 야생적 인간 본성?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야생적 인간 본성이 있어요. 그죠? 배고프면 달려가서 먹는다든지, 걸어가서 안 먹어. 너무 배고프면, 그지? 뭐 이런 기본적 본질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라의 역할에 따른 인간의 본질, 홉스의 본질관. 홉스의 생각인데, what incorporate wild humans into society? 이 야생의 인간을 사회로 통합시켜버리는 것에 관한 홉스에 대한 생각.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좀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데 이 인간을 사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니라 상호 간의 두려움인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본질은 뭐였다는 거야? 이기적이야. 반사회적이야. 혼자 살아도 되는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을 사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애정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 두려워서 모이게 된 것이다. 이게 홉스의 인간관이거든. 자, 대충적인 어떤 아웃라인은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영국의 철학자 홉스 얘기 한번 가봅시다. 홉스에 따르면 인류는 is not being 존재가 아니다. 우리 human being 할 때 그 being이거든요. 존재가 아니다. 어떤 존재? Who can act morally.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원래 본능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인간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한? To protect his existence in his state of nature. 이 자연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본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에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 이기적 속성이라는 본능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Hence, 따라서 the only place, 유일한 장소는 어떤 장소? 도덕성이나 도덕의 자유가 will begin to find, 찾기 시작해. 뭐를? Application begins. Find on application. 그치? 요 타당성을 찾기 시작한, 다시 도덕과 도덕적 자유 같은 것들이 이런 타당성 같은 것들을 찾기 시작한 그러한 유일한 장소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외월이 되셔야겠죠? 본동사 누구? begins가 되는 거야. 그 유일한 장소가 어디 안에서 시작됐어? 장소에서 시작됐어. 어떤 장소요? sovereign power, 주권 통치, 소위 말해 나라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그 장소에서 발견되게 된 거야. 아, 원래 본질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속성의 기본적인 속성의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인간,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어떤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서 시작한 거다? 이 소브레인, 주권 통치가 가지고 있는, 즉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생긴 그 장소에서 도덕성이라는 게 생긴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나라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래서 홉스는 따라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지. The state of nature, 이 속성, 이 인간의 본질의 상태, 뭐로서? 상황으로서 이 본질의 이 기본적 상태는 어떤 상황? 인간의 삶이, 생명이 is solitary poor, 약간 고립되어 있으며 약간 불쌍하고 nasty, 불결하며 brutish, 약간 잔인하고 short, 짧다라는 이런 주어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 띄고 있죠. 그런 어떤 상황으로서 이 본질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결국 어떻다? 어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인간의 생명은 짧고 형편없고 나약하고 막 이런 마이너스 단어로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지. 즉 그것은 뭘 의미하냐? 인간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 없이 일반적인 권력, 뭐 할 수 있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력, 일반적인 힘 같은 것들이 없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인간들은 실제로 어떤 상태를 갖고 있다? 전쟁의 상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평화가 아니겠지. 실제로는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일치하게 되는 거야. 나는 형편없어, 잔인해, 그리고 또 어디서 고립돼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국가의 역할은 뭐다? 통제해 줄게, 이 말인 거야. 다시 말해 홉스는 who accepted that 인간이 not social political beings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인 홉스는, 자연의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인 홉스는, 본동사가 필요하죠. believes,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야. that without the power, 힘이 없으면 인간은, 나라 안에서의 인간, 자연 본질에서 자기의 이기심만을 갖고 있는 자연의 본질의 상태에서의 인간들이 are antisocial, prosocial, 말 그대로 친사회적, 반사회적인데 반사회적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합리적일 거야. based on 뭘 기반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심에 기반을 한 이성적 그리고 반사회적 태도를 갖게 될 거라고. 인간의 기본 본질이 이렇다라고. 뭐가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야? 권력이 있어야 사회적, 친사회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 말 이해되시겠어? 다시, 원래 인간의 본질은 어떻다? 이기적이고 형편없고 인간 생명도 짧고 그런 존재야. 홉스가 가리키는. 그러면 홉스 입장에선 나라가 그걸 통제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나라가 통제해주면 그게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인간의 그 이기적 본질이, 그 힘이 없게 되면 다시 이기적인 형태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이기적임을 기반으로 한 이성적이나 반사회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 이 모로보는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 될 거야? 방금 얘기했던 내용의 부연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문장 삽입으로 놓기 좋겠죠.
사회라는 것이 is not natural phenomenon. 자연적 현상이 아니죠. 인간이 이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and 그리고 there is no natural force. 또한 자연적 힘도 존재하지 않아. bringing people together.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 힘조차도 존재하지 않아.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누구를? 사람들을 bring together, 함께 모이게 할 수 있는 것. 뭐로써? 사회로서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what절이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첫째, 단수로 맞춰주셔야지. 바로 뭐다? not mutual affection, according to Hobbes. 홉스에 따르면 뭔 것이다, 얘들아?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니라,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닌 것입니다. 라는 거죠. 선생님 너무 빨리 지나갔나? 상호 간의 애정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홉스에 따르면. 그럼 바로 뭔데? 얘네들을 모으게 한데 모으게 하는 게 뭔데? 한 문장 더 딜레이 시켰네? 뭡니까? It is rather, 오히려 상호 간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It is 다음에 뭐가 강조? mutual fear가 강조된 거야. 그리고 that 나오고 뭐 나왔니? 동사 나왔으니까 우리 이 친구 뭐라고 해? 명사 강조, t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존재와 현재와 어떤 미래에 대한 상호적 두려움. 그치? 바로 뭐가 그들을 모으는 것이 그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원인 자체가 common drive. drive는 요인이란 뜻이야. 요인. 공통의 욕구, 요인이기 때문에 뭐에? 사람들에 따라. 언제?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의 공통적 욕구가 그 두려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 나만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자연적 상태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와, 오늘 철학부터 그치?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교과서 단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 몇 과야 우리? 6과 참. 6과에 대한 저기를 드릴 거예요. 동반이어를 드릴 건데 동반이어 좀 암기해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 PD 이거 돌아서 꺼주세요. 그리고 동반이어 해주시고 오늘